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N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토론으로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하고 달리 오히려 동반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에 처음으로 어느 조사에서는 1위를 한 조사도 나오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특별한 그 국정의 쟁점이 있거나 그건 아닌 상황이었고 코로나19가 재확산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게 요인이었나요? 어떠신가요? 그게 일단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벌써 한 8개월 가까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가 마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힘을 좀 몰아줘야겠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신뢰와 이 지지를 좀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보면 정강훈 목사 집회. 네. 예. 정광훈 목사 물론 미래통합당에서는 정광훈 목사하고 우리하고 상관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이라든지 그러니까 요 직전까지의 미래통합당과 정광훈 목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과연 관계가 없는가. 거기다가 이번 집회 과정 속에서 미래통합당의 일부 원외위원장님이나 몇몇 또 의원님들도 참석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보면 그런 실제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현장 중계된 모습들을 보면 현장에서 그냥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이 함성 지르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 앞에서는 좀 불안하게 보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명확하게 좀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저기 모인 건 잘못했지만 메시지는 새겨드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큰 틀의 큰 맥락 속에서 보면 여전히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사적으로 아마 대통령께 좀 힘을 좀 몰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냉철하게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뭐 소위 군중이 있죠. 예.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또 광화문에 이 기회에 나가서 국민의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좀 표출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또 있단 말이죠. 물론 섞여서 우리가 분별하기는 어렵게 됐지만 저는 정광훈 목사가 이 코로나 확산 우려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독려하고 주도한 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사회의 걱정이 많은 가운데 정광훈 목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내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신 분들도 정말 좀 조심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이제 8월 15일을 계기로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전에 정부가 7월 하순부터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모임을 가져도 좋다고 한 게 7월 20일경입니다. 그 대통령이 뭐 오늘 뭐 진중권 교수도 지적을 했지만 뭐 코로나 다 이제 뭐 잡힌 것처럼 이야기하고 공연도 보고 외식도 하라 뭐 이런 꾸폰도 저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에 문제가 있는 걸 오로지 정광훈 목사 그쪽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됐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저는 사실은 그런 의견을 좀 내기도 했었는데 지도부 차원에서 정광훈 목사 집회하고 관련은 없다는 걸 명백히 했어요. 뭐 우리 지도부가 가지도 않고 뭐 그래서 뭐 알아서 하는 자기들 집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이었지만 우리 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위원장들에게 의원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서 8월 15일 집회는 참석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됐다. 예. 당원들이 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걸 했다면 사실은 더 미래통합당이 아니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느냐고 할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못했던 거는 매우 아쉽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불을 지핀 광화문 집회. 이 통합당은요, 집회와의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정치 무대에 세워준 게 황교안 전 대표였죠. 이 무관한 통합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전 대표 시절의 그 지도부의 결정과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지금 지도부의 어떤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그때 저는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서 그 상황을 좀 알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했던 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같이 사진을 찍히고 뭐 마이크를 잡고 같이 하는 뭐 바람에 손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뭐 동일체인 것처럼 또 이렇게 보여진 측면에서 결국은 선거에 저는 총선에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현 지도부는 정광훈 목사하고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쭉 일관성 있게 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그 집회에 가지 말고 당원들도 참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그랬다면 지금 훨씬 미래통합당이 예.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꾸 이걸 엮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제 공세를 취하려는 여당의 태도도 저는 그렇게 좀 졸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조금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기존에 연상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예. 그래서 가령 이번에 나갔던 의원님들이나 원외위원장들에게 가령 뭐 당 대표가 그냥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서 집회가 열리도록 주도를 했던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는 가령 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이런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가처분을 민경욱 전 의원이 주도했나요? 예, 그랬을 신청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메시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책임론이 좀 이렇게 저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부의 방역 체계가 허술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확산이 8월 10일 3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8월 11일 50명이 넘어요. 그러면서 70명 넘어가고 이러면서 15일 전에 이미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경 질병본부장이 이미 7월 하순부터 방역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 그걸 무시하고 소위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쿠폰 나눠준다, 공연해라, 휴가 가시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정광훈 목사 이거로만 덮으려고 하는 거는 이미 졸렬하다. 정광훈 목사 지적받아 마땅한데 예. 그건 그거고 정부가 부족한 거 그걸 인정하고 고쳐나가려고 해야죠. 예. 하여튼 광화문 집회 자체에 대한 모두가 비판적인 견해를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네. 최근 상황 이제 물론 광화문 집회에 따른 감염 여부 발현 효과는 이제 오늘 내일 나타날 건데 네. 그동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 실패라는 지금 이상일 전 의원의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 정도 좀 타당성이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무시하고 경제 회복에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약간 오판한 측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광화문 현장에서 그 영상에 잡혔던 모습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이 이게 계속해서 그냥 핸드폰 끄고 뭐 가령 신용카드 쓰지 마라, 뭐 교통카드 쓰지 마라, 검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이게 상당히 국민들의 보편적인 판단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행동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대단히 큰 공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사실은 조금 심기일전해서 좀 반성하면서 잘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좀 미래통합당은 통합당대로 조금 뭐 끊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좀 끊어주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 이 분위기가 정부 여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역전을 했던 통합당에게 또 다른 방역 카드가 있을까요? 통합당은 기존에 해왔던 그런 변화의 노력을 꾸준히 하는 거 저는 뭐 그거를 지금 뭐 지지율이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에 따라서 춤출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8월 15일 이 사건을 계기로 미래통합당은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뭐 책임론도 해서 여당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걸 계기로 정광훈 목사 세력하고 딱 끊을 명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리를 이미 도왔는데 왜 이거를 거리를 더 못 두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뭐 오히려 지적을- 극단 세력과 이건- 결별하고 중도 그러니까 중심으로 갈 수 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소위 문바로 지칭되는 이제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의 상식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언행들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또 상식에 안 맞게 행동하는 거 사실은 정신 구조는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네. 이런 쪽에 휘둘려서는 절대 이 소위 말해서 무당파나 중도층이나 정말 생각 있는 합리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저희는 딱 그걸 절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더 변화하고 노력하면서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 가서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지난 날에 대해서 그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사과를 한 그 바탕 예. 위에서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예. 저희들은 좀 달라질 거다. 그리고 예. 여론은 뭐 호전될 수 있다. 지금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정부가 자기들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지지 않고 계속 남 탓을 한다면 그건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지적을 이제 하고 관련 싶어요. 얘기는 좀 이따 더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19의 재확산에서 뭔가 정부에 대한 힘을 실어주라는 그런 분위기로 이번에 네. 지지가 올라갔다는 해석인데 예. 이건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꼭 이게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쪽만 아닐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예.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예. 책임론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힘을 실어줬는데 도대체 무슨 결과를 냈느냐 예.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것 같아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빠졌던 게 오만해 보인다고 하는 일종의 실수 측면들 좀 있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유인태 전 네. 사무총장님도 오늘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네, 그 네. 점을 지적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충돌하는 문제라든지 실수를 이제 근데 사실은 미래통합당도 최근에 보면 가령 기재위에서 보였던 해프닝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8.15 저 집회 못지않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오만해진다. 아, 고성 오갔던 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어서 이게 보면 결국은 정말 겸손하게 실수 안 하고 차분차분하게 의정 활동해 가는 것이 이게 지지율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중심의 통합당의 이른바 서진 전략 관련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남을 향한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통합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행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진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 위원장 지금 5.18 민주묘역에서 무릎 꿇고 울먹이며 사죄했던 장면, 예. 물론 4년 전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도 가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더 다른 느낌을 줬습니다. 광주의 민심 혹시 전해 들은 거 있습니까? 일단 5.18 단체 이제 회장님들이나 간부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저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좀 풀린다 이제 이런 말씀하고요. 그 모습 자체가 옛날에 빌리 브란트 수상했던 이제 모습이 그대로 지금 연상이 되면서 사실은 광주나 호남은 한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게 1980년에 세상에 대한민국의 국군이 그냥 우리 국민들을 학살을 하는 상황을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것이 지금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 활동하는 지역구도 광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바로 저기 이제 5.18 묘역이 있는 있는데, 북구. 예. 예. 그런데 그 한이 지금 쌓여가지고 응축이 되면서 이제 한국 정치가 좀 약간 왜곡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 한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종인 대표가 저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모습에 그치지 않고 한을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5.18 이게 이제 단체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게 단순히 쇼인지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후속 작업을 보면 알겠다. 20대 국회 때 이
5.18 폄훼했던 많은 분들, 그러면 21대 지금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5.18 관련 진상규명 법안 통과돼 가지고 이제 기구가 이렇게 제대로 출범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 김종인 대표의 어떤 진정성을 우리가 차츰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제는 통합당의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또 김 위원장이 무릎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서진 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호남 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와 호남 제2지역구 각기 운동까지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김 위원장이 이런 서진 정책이 당내 영남 세력 반발을 뚫고 당원 당규 개정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영남 출신 의원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현역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 서진 정책 뭐 사실은 저희 당 입장에서 아직 서진이라고 말하기는 좀 아직도 좀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의 네. 광주에서의 그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민주당의 일부에서는 네.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은 또 혹평하고 오히려 역공격하는 그러니까 분들도 있던데. 민주당이 그래서 참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쇼로 보이는지 진정성이 있는 건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정치 공세로 폄하한다고 해서 그게 쇼로 전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계속 취하는지 보고 평가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쇼다 게다가 뭐 김정일 위원장 과거 문제 가지고도 뭐 이야기를 트집을 잡고 하는데 그렇게 트집 잡기 시작하면 민주당에 트집 잡힐 분도 많아요. 지금 광복회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과거와 달리 정말 과거의 호남을 홀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거를 반성을 하면서 달라지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죠. 예. 그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 지금 구체적인 통합 정책 지금 제시한 것들 당에서 어떻게 좀 네.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정일 위원장 체제에서 그거를 마무리를 대체로 큰 골격을 다 해놔야 그다음 이제 저희도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대표를 뽑을 때 아마 그대로 이어받는 이런 게 될 텐데 저는 국민통합특위 위원장을 일단 정운천 의원으로 예, 통합위원장, 했고 이제 예. 특위가 이번 달 말쯤 출범이 됩니다. 네. 그 특위에서 많은 결과물을 내놓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미 우리 이제 강행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비례대표제 문제랄까 또 호남의 제2지역구를 갖는 거. 예. 그리고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이미 냈습니다. 저는 수도권 용인시 병 수지 지역의 위원장이지만 제 지역과 호남의 어떤 한 지역을 자매 결연을 맺자. 그래서 우리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힘을 모아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좋고 민주당도 같이 경쟁을 하면 돼요. 국민 통합을 위한 경쟁을. 이제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면 1970년 그다음에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남과 호남의 인구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랬죠, 예. 예, 800만 대 한 700만 정도 뭐 요 정도 차이였으니까. 근데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도권으로 출향한 많죠, 인구들이 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의 전반적인 정서가 약간은 좀 진보적인 이게 투표 선택을 했었던 게 뭐 여러 가지 동인이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예. 보면.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호남 출신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당에서 이런저런 화합과 관련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은 호남의 현지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에도 민심을 영향을 줄수 잡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의 민심을 잡으면 이게 전국에 파급돼서 이게 뭐랄까 지방선거 그리고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전초 기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아마 이런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어쨌든 호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게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이게 탕평 정책을 한다는 것은 동기가 어쨌든 간에 예.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은 통합당 내부에서 이제 지켜야 될 약속했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도가 돼서 발의까지 하고 있는 5.18 관련 3법 네. 이 문제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참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의 좀 논란이 또 있는 사안들도 있어서 예. 이게 어떻게 추진될까 좀 그렇습니다. 예컨대 합당한 대우 문제도 다른 영역에서의 보상하고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도 있을 수 있겠고 예. 또 그동안에 나왔던 참여 관련에 대한 관련 조치법들도 또 표현의 자유 논란 관련도 맞물리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끌고 나가려고 하는 방향성인데 이 법은 각각의 의원들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각각의 의원들이 김종인 대표의 생각을 얼마만큼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김종인 대표나 주호영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기본소득 얘기도 했지만 각각의 의원들은 기본소득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기존에 그런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그러면 네. 현실화 시키려고 했을 때 얼마나 가능할까? 그다음에 5.18 3법 이게 집행이라든지 그 진상조사위원 추천하는 문제도 지금까지 사실은 원내에서는 그걸 안 하고 버티고 왔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이걸 김종인 위원장이나 주호영 대표가 얼마만큼 설득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지 예.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겠죠. 이 3법에 대해서 법안 문제는 아마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계속 논의를 해서 접점을 찾아야 될 문제라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이 보지 못하는 측면을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5.18에 희생된 그 유공자들에 대한 연금 문제랄까, 뭐 일시 보상금이 아니고 연금식. 그럼 민주당에서 잘 이야기도 하지 않은 이제 이런 걸 짚으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관점이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진상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미래통합당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예. 네, 아까 김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또 하셨지만 통합당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요? 통합당은 그동안에 지금 소홀했던 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통합당이 전국 정당이 된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통합당이 없는 현역이 호남이잖아요. 호남에 그동안에 소홀했던 걸 반성해서 계속 다가가서 앞으로 호남에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해야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호남에 줄기차게 저희들이 과거의 성찰을 바탕으로 다가가서 호남에 계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입법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극우 세력과 명확하게 단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요거- 청년 세대 과제도 있죠. 통합당이 또 상대적으로 또 취약한. 예, 청년, 여성 이런 부분들을 넓게 포용을 해야만 그래서 호남 중요하고 청년 중요하고 여성 중요하고 극우 세력들 잘라내고 중도층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된다면 통합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권 정당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마무리 쪽으로 두 분 더 다정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뉴스N의 맞짱 토론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